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해봤었던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조금 더 미술 감상을 해봤으면 하고 수업을 준비했어요. 우선 여러분,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실행시켜 볼까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실행하고 나면 역시 혹시나 영문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버튼 구글 번역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우리말로 언어를 바꿔서 보도록 하고 화면에 이 구글 번역 버튼이 가리고 있으면 X자를 눌러서 왼쪽으로 밀려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 오늘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마치 잡지 기사를 보듯이 쭉 훑어 내려가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가장 위쪽 오른쪽의 돋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화가를 검색해 보면 되는데 선생님은 고흐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고흐 이렇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티스트라는 타이틀로 빈센트 반 고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항목 1개 그리고 밑에는 관련됨이 쭉 있고 가장 밑에는 사용자 갤러리 18개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아티스트 빈센트 반 고흐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에 태어나서 1890년 7월 29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세 줄로 설명이 쓰여져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볼까요? 여기 잘 보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을 감행하기 전의 단지 10년 동안에 만들어냈다. 그래서 고흐는 10년간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낸 열정적으로 그려낸 그런 화가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는 자살로서 자기의 삶을 마감했군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6번째 줄 거길 보면 7번째 줄부터 봐야 되겠군요. 중간에 1990년 5월 15일에 그의 가셰 박사의 초상이 크리스티스에서 1250만 달러의 일본의 다이쇼와 제지 명예회장 사이토 료에이에게 팔림에 따라 새로운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8250만 달러? 그러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일 것 같아요. 미술품 하나에 1000억 가까운 돈으로 당시 팔려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그림이었군요. 자, 1990년의 일이었어요. 도대체 이 가시 박사의 초상이라는 것은 어떤 작품이길래 궁금하군요. 자, 한번 당시 최고 기록을 세웠던 가시 박사의 초상을 찾아보러 가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예술가 자세히 알아보기 라는 항목에 고흐가 그렸던 수많은 걸작들이 쭉 놓여져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자, 이 화면을 밀어서 찾아보도록 해요. 여기 보면 고흐가 그린 자화상과 다른 사람들을 그린 여러 초상화들이 쭉 있어요. 어떤 그림은 굉장히 고흐의 그림처럼 그렸고 또 우리가 알만한 그림들도 있어요. 거의 다 알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고흐의 그림 같지 않은 그림들도 나와요. 이런 그림도 고흐 그림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굉장히 생소한 고흐의 자화상들도 있고 또 어떤 여인을 그린 그림들도 있고 풍경도 많이 그렸어요. 아마 고흐라는 화가도 인물화를 그리기에 아마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 이렇게 풍경을 그리고 정물을 그리고 하는 게 아마 그림 그리기에 매우 편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그림을 그렸잖아요.
쭉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그림들도 나오지만 드디어 이 그림 앞에 멈췄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요 아저씨, 이 아저씨가 바로 가시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 속의 주인공인 가시박사예요. 한번 다 찾은 친구들은 눌러서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오른팔을 탁자에 올려놓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표정은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그런 표정이죠. 하지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점점 확대해 보세요. 그랬더니 고흐가 그렸던 물감칠의 느낌도 그대로 있고 또 그림이 갈라진 느낌들도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혹시 지금 스마트폰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볼 수도 없고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듣고 이 기억을 따라서 하나하나 찾아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감을 발랐을 때 물감이 칠해 보면 사람의 피부색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구색, 그러니까 주황색에 흰색이 많이 섞인 듯한 이런 색들도 기본적으로 썼지만 여기 보면 초록색 계열들 그리고 눈썹에 파랑색 이런 것들도 약간 의외처럼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손도 보면 색이 매우 거칠게 발라져 있어서 이게 사람의 손인가, 이렇게 확대하면 사람의 손인가 잘 모르게 색이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종종 이곳저곳을 보다 보면 마치 물감을 제대로 안 칠해서 그런지 원래 이 그림의 바탕인 캔버스 천의 질감이나 심지어 천의 흰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마도 칠을 제대로 안 칠해서 이렇게 하얀 캔버스 천 질감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람의 윤곽선엔 없지만 머리카락과 모자에는 윤곽선을 짙은 청색으로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어요. 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물감이 잘 발라진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질감이 그대로 나타난 채 거칠게 이렇게 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교하지 않고 거친 터치로 모자를 막 따라 그렸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조금 그렸는데 하지만 얼굴은 그리지 않았어요. 나머지 옷을 칠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흐만의 특징, 짧고 넓고 거칠게 반복적으로 그리는 칠, 그것들이 밝은 청색과 어두운 청색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검정색 등등이 칠이 되면서 거칠게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 전체를 보다 보면 어쩐지 매우 잘 그려진 느낌, 고흐의 느낌이 표현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나 볼까요? 이 그림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다시 되돌아가기로 이렇게 가보면 다시 들어가야겠다. 가보면 아래쪽에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나오는데 1890년도래요. 1890년? 1890년은 혹시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는데 고흐가 사망한 연도였죠? 그러니까 고흐가 7월 달에 사망했는데 아마 고흐가 사망하기 전 그 몇 개월 사이에 그렸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리는 바에 따르면 고흐가 그렸던 초상화 중에 마지막 초상화라고 불리워요. 이 그림이 소장된 곳은 바로 오르세 미술관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 사람 동그라미 그림 바로 아래에 MO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 그래서 뮤지엄 오르세, 이런 뜻의 프랑스어예요. 1890년에 고흐가 사망하기 전 그 시간 동안에 고흐가 그렸던 이 닥터 가시에, 그래서 가시에 박사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그림은 그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궁금하네요, 그쵸?
자, 이제 우리 한번 잠시 되돌아가 나가 볼까요? 이제 고흐의 페이지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 이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갤러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바로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침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뭐 고흐의 방 또는 뭐 노란 방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1888년에 그렸군요. 자, 이걸 한번 그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또 그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올려보니까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 장소를 보면 고흐가 살던 이곳은 작은 침대에 고흐가 2개의 베개와 커다란 이불, 위에는 아마도 고흐가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 그리고 방에는 2개의 의자, 그리고 걸려있는 커다란 수건, 그리고 탁자와 여러가지 물건들이 놓여져 있어요. 고흐는 이 그림을 3개를 그렸어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바로, 자, 다시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은 고흐 미술관에, 반고흐 미술관에 있군요. 아마도 다른 2곳에 똑같은 그림이 약간 다르게 칠이된 똑같은 그림이 2개가 더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림 나머지 2개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봤었던 바로 그 가시의 초상, 아까 그 가시의 초상화는 고흐가 그렸던 2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아래쪽에 있는 예술가 자세히 보기를 다 뒤져봐도 똑같은 그림 1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약간 어둡게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말고 노란 책에 올라간 그림이 또 있어요. 그 그림은 왜 여기 없을까요?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팔렸다, 당시에 비싸게 팔렸던 그림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없는 그림일까요? 그리고 그 그림이 여기에 없으면 왜 여기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남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관심 있는 화가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찾아보거나 또는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화가였다면 그런 화가들을 위해 검색해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 안에다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선생님이 내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다가 답을 해주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보겠는데,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답을 다 내야 된다, 안 내면 뭐 평가다 이렇게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온라인 계약이 되어서 실제 정식으로 준비된 미술 수업 시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연습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본 것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요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구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경하면 볼 게 참 많구나 라고 해서 찾아보기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번 미술 시간은 우리 온라인 계약한 후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방법대로 우리 또 새로운 미술 수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보기로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